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 김박사입니다. 자, GTQ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꼭지입니다. 네 번째 꼭지 문제 4번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실무 응용 문제고요. 웹페이지 제작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마지막 문제이고 가장 큰 점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만든 기능들을 모두 한꺼번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 문제에서 특히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패턴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하고 이런 패턴이 있죠? 자, 이런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는 블렌딩 모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불투명도가 들어간다든지 레이어 스타일과 필터, 색상 보정 이런 것들이 전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네 번째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바로 펜 툴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요. 총 3개의 모양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색깔별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문제는 한 가지 또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1급-12번부터 16번까지는 여기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급-17번에 대한 거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서 그 외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지문이 나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그림은 다 적용됐는데 여기 립스틱 그림이 있죠. 이 립스틱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1급-17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해봤는데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그림을 바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시되지 않은 문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Q 1급의 마지막 문제는 웹페이지 제작입니다. 점수는 35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펜툴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재봉틀 모양의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3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펜툴로다가 패스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하나에다가 모두 이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색깔이 3개이므로 3개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리시면은 훨씬 더 디자인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펜툴로다가 이렇게 둥글게 만드시면서 하기보다는 처음 만들 때는 이 꺾이는 부분들을 찍어가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의 모양을 조금 바꾸시는 이런 형태로 수정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 이 펜툴로 모양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포토샵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폭이 600이고 높이가 400 그리고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게 해상도가 72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들기를 합니다. Alt키를 눌러서 확대를 하시면 이와 같이 이미지를 확대한 상태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다시 성명 그리고 다시 4번입니다. 자, 이렇게 PSD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재봉틀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때 안내선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계략적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놓으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재봉틀을 보시면은 끝나는 지점이 100 정도에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은 150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여기 꺾인 데가 200을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밑에 꺾인 지점은 250을 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상의 선을 그려갖고 안내선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작업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만들기 위해선 눈금자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하셔갖고 안내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10 정도가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140 정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190 정도였습니다. 180에서 190 정도. 그리고 네 번째는 240입니다. 240. 다섯 번째는 320 구간이었습니다. 320 구간에다가 안내선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340 그리고 370 부분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로 방향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가로 방향의 안내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맨 아래는 355 정도가 되겠네요. 355. 그리고 위쪽은 330 정도에다가 만들면 되겠고요. 그리고 꺾이는 부분이 있죠. 꺾이는 부분은 지금 265 정도가 되고, 또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230 정도. 요 재봉틀 위쪽은 꺾이는 부분이 190, 그리고 맨 위에 높은 부분은 155 정도, 이 정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계략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선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방향의 안내선은 상단의 눈금선에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55 정도가 됐었고요. 자, 두 번째 안내선은 190 정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안내선은 230 정도에 해당이 됐습니다. 230. 네 번째는 265. 다섯 번째는 330 정도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360 정도에다가 이와 같이 안내선을 각각 배치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지점을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편한 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하단부터 한번 순서대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둥근 모습이죠. 둥근 모습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위쪽에다가 이와 같이 둥근 것은 무시하시고 찍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 지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다음 지점을 배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요 정도 선에서 꺾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지점에서도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모양이 비슷한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고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을 아래쪽 부분도 찍어야 되겠죠? 아래쪽을 찍고, 자, 여기도 계략적인 모습으로 비슷하게만 모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편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실수하면 컨트롤 Z로 되돌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점도 클릭해서 개략적인 모양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꺾이는 지점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굉장히 편안하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이제 둥근 모습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펜툴에서 곡률 펜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곡률 펜 도구를 이용하셔갖고 꺾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클릭한 상태로 선을 이동해 주시면은 모양을 둥근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둥근 형태는 이렇게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정하면서 만들어 주시면은 편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 때도 너무 완벽하게 똑같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형태만 개략적으로 비슷하다 싶은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동하시고 이게 지금 약간 만들 때 정확하게 안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서 포인트도 조정해보고 그리고 위치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형태만 갖춘다라는 느낌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은 쉽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재봉틀의 모양은 개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꺾인 점이 하나가 더 있네요. 만약에 포인트를 넣을 때는 기준점 추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을 하나 추가하시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곡률 펜 도구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하시고 여기 있는 위치 이렇게 꺾인 것 같은 경우는 기준점 변환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다시 직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펜 도구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디자인을 좀 수정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모양이더라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만들어졌으면 여기다가 색을 칠해 줘야 되겠죠. 자, 색칠하기 위해서는 패스 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작업 패스에 지금 만든 모양이 개략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바깥쪽은 흰색이고 이 모양은 검은색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패스로 모양 만들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반전된 상태로 색을 칠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반전됐다는 얘기는 지금 요 패스가 패스파인더의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시 이 까만색 선택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패스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양 결합으로 바꿔주시면은 바깥쪽은 까맣고 안쪽은 흰색인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반전해서 만약에 요것이 선택이 바깥쪽은 선택이 되고 안쪽은 선택이 안 됐다, 그럼 이 모양 부분에서 모양 결합으로 해주는 거고, 구멍을 뚫을 거는 전면 모양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양은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들어갑니다.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패스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쪽에 가보시면은 이 레이어 벡터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레이어 벡터 마스크가 생깁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작성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 가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있고 마스크가 하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레이어에다가 색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에 색칠하기 위해서 편집, 영어로는 에디트죠. 그리고 칠, 영어로는 필입니다. 칠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칠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색상을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 샵 부분에다가 색상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펜 도구로 만든 거에 색깔이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파란색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먼저 330099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330099.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진한 파란색으로서 이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요 레이어에 파란색이 들어갔지만 마스크로 인해서 재봉틀 모양만 색깔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손잡이 모양이고 재봉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과 반원 형태의 이런 형태 모양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것도 한번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모양 툴 중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합니다. 버전이 낮은 경우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고요. 상위 버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사각형 도구가 있고,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곡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둥근 모양이니까 여기다가 100픽셀을 만들어 주고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주시면은 왼쪽 부분에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둥그스름한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모양 상태죠? 자, 모양 상태면 안 되고 컨트롤 Z를 눌러서 요거는 삭제를 해줍니다. 자, 모양이 아니라 요거는 패스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고서 만들겠습니다. 자, 추가하고 다시 한번 패스로 만들어 주는데요. 자, 패스 상태에서 반드시 확인할 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패스 작업의 형태입니다. 자, 지금 전면 모양 빼기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대로 그리면 아까와 같이 반전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양 결합, 영문으로는 컴바인 쉐이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바로 붙여서 할 필요 없이 적당하게 여유를 두고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 도구로 인해서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패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작업 패스가 새로 이렇게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펜 툴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모양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패스 상태이고 이 모양이 모양 결합인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안내선이 있으면 안내선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안내선으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찍어 주시고 또 다음 지점도 이런 식으로 찍어 줍니다. 그리고 시작 지점으로 가면 삼각형 모양이 되었죠. 삼각형 모양인 상태에서 곡률 펜 도구로 둥그스름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도 같은 방식으로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으면 검은색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모양에다가 배치를 해 둡니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모양을 연결하는 연결선이 있습니다. 자, 이때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선은 직사각형을 추가하면 되겠죠.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상단에 패스 작업에서 모양 결합, 컴바인 쉐이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각형이 들어가는 지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게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직사각형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검은색 도구를 선택해서 이것을 Alt키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를 하시면 이와 같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복사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Alt 휠로다가 적당한 크기로 다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다 만들어졌죠? 다시 검은색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에 배치될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조금 얇아야 되죠? 이럴 때는 컨트롤 T키를 눌러서 모양을 바꿔주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비율에 상관없이 크기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도형은 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Shift를 눌러야지 비율에 맞춰서 크기가 조절되는 버전이 있고요. 어떤 버전은 Shift를 눌러야지 비율과 상관없이 크기가 조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포토샵에 따라서 적당하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율대로 크기가 조절되면 Shift 누르고 일부분만 움직일 수 있고, 반대인 경우는 Shift를 누르지 않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버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곳을 이 레이어에다가 밑에서 한 것처럼 마스크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 벡터 마스크가 들어갔죠. 자, 레이어에 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한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편집, 에디트, 7 필입니다. 7에서 색상을 다시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색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3399, 99가 두 번째 색입니다. 자, 두 번째 색과 동일한 색이기 때문에 확인을 넣어서 모양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손잡이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이렇게 모서리인데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각형 도구로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패스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위쪽에 있는 곡률 펜 도구를 다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위쪽은 넓은 모양이죠. 넓은 모양으로 꺾어주고, 그러면 이와 같이 보통 패스로 변환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넓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은 둥글게 해야 되죠. 가운데 지점에서 둥글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손잡이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작업 패스에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꺾여 있는 모습은 사각형 도구를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 도구를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만든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90도로 회전을 해주면 되겠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회전하시면 편하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세부적으로 이동할 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손잡이는 만들어졌죠? 그런데 위에 있는 손잡이가 좀 너무 큽니다. 다시 컨트롤 T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너비를 조절하셔갖고 이 밑에 손잡이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두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으면 선택 도구로 다시 선택하고, 자, 이것을 이동해서 배치해야 될 때다가 배치를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손잡이 위쪽을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손잡이를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컨트롤 T로다가 모양을 바꿔주고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높이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손잡이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서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을 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도 만들어졌는데요. 네, 손잡이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 벡터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이것도 편집에서 칠을 선택해 주시고 색상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색깔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9933c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확인을 누르면 자, 이와 같이 모양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패스로 들어가시면 현재 레이어에 해당하는 벡터 마스크만 나타납니다. 만약에 요 세 가지를 모두 나타나게 하려면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해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레이어 벡터 마스크에 대한 패스가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어떤 모양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회전을 시켜야 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한 상태에서 이 벡터 마스크를 회전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내선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지울 때는 이동 툴을 선택하고 안내선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바깥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내선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자, 모양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항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상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배경을 넣어주는 겁니다. 배경에 99CCCC 색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맨 아래쪽에 있는 배경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편집, 영문은 에디트입니다. 여기서 7을 선택해줍니다. 7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서 색상을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99CCCC를 넣어서 색을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패턴을 보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즉 재봉틀 안에다가 패턴을 넣어 줘야 됩니다. 자, 패턴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을 넣을 때 이 패턴의 크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재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추가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선을 추가해서 패턴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세로선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선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 자, 이거를 위쪽까지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의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선으로 잡아준 게 왼쪽은 145에서 18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240에서 275 정도의 패턴의 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세로 35mm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만드실 때 새롭게 파일을 열어서 만들지 마시고 여기에서 안내선을 그려놓고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드시면 편합니다. 자, 포토샵에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에서 145 정도에다가 이와 같이 선을 하나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번에는 180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자, 세로 기준에서도 240에 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75 지점에다가 이와 같이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사각형 안에다가 패턴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지 여러분들이 이 재봉틀 안에 그 정도 크기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패턴의 모양을 만들 건데요. 자, 메뉴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다가 모양을 추가할 거거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 중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양을 클릭해 주면은 이와 같이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화살표 모양을 찾아줍니다. 자, 화살표에 보면은 여기 있는 화살표가 바로 원하는 형태의 모양이죠. 자, 상단의 옵션에서 패스가 아니라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 모양은 99CCFF로 색깔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7에서 색깔을 눌러주고 99CCFF를 넣어줍니다. 자,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화살표를 그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동 도구로 이 모양을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키로 크기를 조절해서 여기에다가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백도 고려해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은 이와 같이 세밀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양은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모양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양은 바로 이런 방울 모양입니다. 여기도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하는 게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모양에서 이 오른쪽에서 방울 모양이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되겠죠. 자, 모양에 가니까 여기 방울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울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이 패턴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7에서 FF 문제 있는 것처럼 F를 6개를 넣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는 적당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든 걸 가지고 배치를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셔갖고 문제에서 있는 것과 비슷하게 크기 조절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로 세밀하게 이동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조절하셔갖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모양 도구를 Shift로 모두 선택하고 이동 툴을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갖고 동시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은 자, 이번에는 요 아래쪽에 눈들이 있죠. 자, 이 눈들을 모두 선택해서 이렇게 눈을 없애줍니다. 그러면 뒤에 바둑판 모양이 나면서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투명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사각형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이 안내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턴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편집, 에디트 메뉴에서 한글은 패턴 정의, 영문은 디파인 패턴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패턴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화살표 방울 모양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문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패턴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아까 눈으로 가린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살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패턴의 모양은 삭제를 합니다. 다 되었으면 자, 여기다가 패턴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재봉틀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패턴을 칠하는데 패턴을 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태에서 편집에 칠을 이용해서 패턴을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금 만든 패턴을 칠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칠하면 이 색깔이 칠해지는 거라서 만약에 패턴을 없애거나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면 다시 색깔을 칠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더 나은 방법은 바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면 패턴 오버레이가 있거든요.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패턴에서 방금 만든 패턴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면 여기에 비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00%로다가 하면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맞춘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패턴이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넣었을 때 뭐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이 또는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패턴을 새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서는 패턴을 정의하는 데 의의를 두고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12번의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1급-12번 파일을 열고 열기를 하시면 이와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뜯어내고 이동 툴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레이어에 보시면은 이 순서가 애매한 데 있죠. 그런데 요 재봉틀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레이어를 이동해서 아래에다가 배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그림을 보면서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죠. 컨트롤 T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이 화면에 맞춰 줍니다. 다 되었으면 엔터를 쳐서 확정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렌딩 모드는 이 레이어에서 상단에 있는 바로 이 표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블렌딩 모드입니다. 자, 블렌딩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 한글로는 혼합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라이트를 찾아줍니다. 아래쪽에 가시면은 하드라이트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블렌딩 모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렌딩 모드가 적용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뒤에 있는 그림인데요. 대각선 방향이라고 됐죠. 가로나 세로가 아니라. 그러면 대각선인데 이 왼쪽 하단은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 대각선 방향의 오른쪽 상단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얀색에서 검은색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대각선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해 주고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자, 색깔을 칠할 때는 그레이디언트 도구를 이용해서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검정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그라디언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기본 사항에 가시면 여기 검정 흰색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검정색은 안 보이는 거고 흰색은 보이는 거니까 우측 상단은 검정색, 좌측 하단은 흰색으로 색을 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마스크에 가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은 검은색, 왼쪽은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급-13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1급-13번을 열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뜯고 자, 이동 툴을 이용해 배치를 하시면 이와 같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컨트롤 T키를 이용해서 눌러주시고 크기를 화면에 맞게 조절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거의 이 크기에 맞추어서 맞추시면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맞춰주시되 문제를 보시면서 그림의 위치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장이 오른쪽에 더 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정장 이동하셔갖고 오른쪽에 배치를 이와 같이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왼쪽이 구멍이 뚫린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엔터를 쳐주시면 이와 같이 합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터를 적용할 건데요. 필터는 페인트 덥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글 버전에서는 페인트 덥스 또는 페인트 바르기 이 둘 중에 하나를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필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필터 갤러리로 한번 가보면 되겠죠. 자, 필터 갤러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페인트 덥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인트 덥스는 없고 페인트 바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 바르기를 클릭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필터가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그라디언트 색으로 넣어주는데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투명하고 오른쪽은 보이는 거니까 왼쪽은 검정색, 오른쪽은 흰색에 그라디언트로 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걸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은 검은색, 오른쪽은 흰색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색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그라디언트가 잘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도 해결이 됐죠. 이제 5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급-14를 불러와야 됩니다. 자, 그럼 1급-14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1급-14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장품인데요. 자, 보니까 이 화장품은 이 오른쪽 부분이 있습니다. 볼터치와 화장품인데 요것만 따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배경이 흰색이죠? 그러면 단색이기 때문에 요것도 배경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배경을 클릭하고 Shift를 눌러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화장품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역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부분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 있는 글자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쉽게 그려서 자르시면은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요 안쪽에 있는 화장품과 붓터치를 제외하고는 다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반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조절하고 배치하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문제를 고려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절과 배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도 해 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고요. 경사와 엠보스와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해당 레이어를 클릭해주고 하단에 있는 FX를 클릭합니다. 경사와 엠보스를 클릭해주시면 될 거고요. 드롭 섀도우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레이어는 맨 위로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단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급-15번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 1급-15번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기를 해보시면은 요 화장품이죠. 자, 화장품은 보시면 요 화장품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따기도 편합니다. 여기에 있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하셔갖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 윗부분 대각선 부분은 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단색이기 때문에 자동 선택 도구로도 손쉽게 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림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컨트롤 T로
모양 바꾸기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가로로 뒤집기가 있습니다. 가로로 뒤집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자, 크기 조절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크기 조절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필터, 포스터 엣지라고 하는 필터를 저장하고 레이어 스타일에 외부 광선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터를 클릭합니다. 필터 갤러리에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포스터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술효과에 포스터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하단에 있는 FX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외부 광선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외부 광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 광선의 농도라든지 크기 등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문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1급-16번이고요. 색상 보정이 들어갑니다. 자, 녹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1급-16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요 실인데요. 이 실 둘 중에 하나를 녹색 계열로 보정하는 거죠. 자, 한번 실부터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금실하고 주황색 요거를 따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석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따시면 되겠죠. 쭉 드래그 하셔갖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매한 부분은 클릭해서 작성하시면은 빠르게 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따시고 또 드래그 하시면서 쭉 만드시고 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찌그러진 부분은 이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따실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직선으로 따면 되겠죠. 아래쪽도 Shift 키를 누르고 직선으로.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왼쪽의 윗부분도 애매하니까 이렇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키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컨트롤 T로 크기를 먼저 조절을 해주고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시키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배치된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실이 재봉틀 아래로 가야 되겠죠. 자, 이것을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동을 합니다. 재봉틀 아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것에 이제 색깔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 주황색을 선택합니다. 자, 이때는 선택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허용치를 적정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빠르게 주황색 부분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빼야 될 부분은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Alt 키를 누르고 올가미를 이렇게 그리듯이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깔을 적용할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조정 패널로 가고 색조 채도를 넣어줍니다. 자, 색상화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녹색 계열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런데 색깔이 선명하지 않죠? 이것은 채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채도를 조절해서 높이시면은 녹색 계열로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도를 높인 상태에서 녹색으로 바꿔주고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은 적절하게 어두운 색깔의 녹색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색깔을 보정했으면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색상 보정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림이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그림자 효과를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림자를 체크하고 이와 같이 효과를 넣어 주시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미지는 다 들어갔는데요. 자, 한번 8번을 보면 그 외의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요 하나가 이미지가 있는데 문제에선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1급-16번이 있고 1급-17번이 하나가 더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사용되지 않은 이미지인데요. 일단 한번 이 파일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급-17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립스틱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립스틱을 따서 넣으라는 겁니다. 자, 이 립스틱 같은 경우는 직선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일단 모양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쭉쭉쭉 해서 한번 모양을 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뭔가 추가할 때는 여러가지 다른 도구를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포함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컨트롤 C로 복사해주고 레이어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크기 조절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시고 이와 같이 이동을 한 상태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 주시면은 자, 문제에서 제시한 형태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게 색조 채도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또 확인하실 거는 이 출력 형태 중에서 내가 사용한 그림이 아니라 남는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그 위치를 찾아서 추가를 해 주시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왼쪽 하단에 있는 요 모양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를 클릭해 주시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모양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양에서 전화기 모양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전화기 모양은 개체 부분에 있습니다.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전화기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크기를 더 이상 조절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맞춰서 그려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FFF에서 흰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FX를 클릭해서 선을 넣어 줍니다. 선 획을 넣어 주시고 크기는 2픽셀 그리고 색상은 663399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을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주시면 첫 번째 모양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양을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펜 도구는 이미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 광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펜 도구에서 3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3개의 모양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각각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양을 장식 모양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식 모양을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모양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장식 그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및 상장 부분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색깔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색깔에 대한 거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색깔을 별도로 넣는 게 아니라 색상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레이디언트로.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든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주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그레이디언트를 선택해서 이 첫 번째 지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F6개, 즉 흰색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지점을 더블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CC6666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색깔은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중지점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를 제거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제대로 색깔이 지정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색깔이 지금 마이너스 90도로 하니까 흰색, 빨간색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는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을 넣어 줘야 됩니다. 자, 보니까 선이 두 가지 색이죠. 가운데는 보라색이고 위에는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이 픽셀에 CC6633을 먼저 넣어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획을 누르고 이 픽셀 색상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CC6633을 넣어서 확인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세 개를 복제해야 되겠죠. 레이어에서 컨트롤 J키를 눌러서 복제하고 이동 툴로 아래쪽에다가 이동합니다. 또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하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운데 것의 획이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의 획을 클릭해 주시고 색깔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CC66FF를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모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하나 도구가 있죠. 손바닥 모양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이것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메뉴의 거를 클릭해 주시고 레이어를 넣어 줍니다. 자, 모양 도구에서 모양의 손바닥을 찾아줍니다. 자, 손바닥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왼손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리면 비율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색깔을 넣어줘야 되겠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게 CCFFCC.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입니다. 자, 내부 그림자와 불투명도 80 요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내부 그림자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이 됐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그림자의 선명도는 이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선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이용해서 이 크기와 거리 등으로 이런 선명도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손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제 불투명도인데요. 이 블렌딩 모드 오른쪽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불투명도인 80을 넣어 주시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거는 문자 효과들을 넣어 줘야 되겠죠. 자, 순서대로 먼저 넣어 줍니다. 지금 SSFW 콜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뉴 로만의 볼드 36포인트 23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있는 두 개 큰 글씨는 36이고 뒤에 있는 거는 23일 겁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글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상단에서 타임 뉴 로만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검색을 합니다. 타임 뉴 로만. 타임 뉴 로만에서 볼드죠.
그래서 타입 뉴 로만 볼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버전에 따라서는 타입 뉴 로만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볼드를 선택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크기는 왼쪽 거부터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36포인트 엔터 쳐주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컬렉션을 범위로 지정하고, 자, 요거는 23포인트로 조정해 줍니다. 자, 다시 이 텍스트를 모두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색깔을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색깔을 넣어줍니다. 000066. 그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서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왼쪽은 낮고 오른쪽은 높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구부리기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인데 2픽셀의 흰색이죠. 하단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고 획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2픽셀 아래쪽에 있는 색상에서 흰색 F6개죠. 확인.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색입니다. 패션 메이크업 뷰티 삽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이기 때문에 글자 색깔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들어갈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패션 앤드 메이크업 뷰티 삽.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글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글꼴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굴림을 찾아줍니다. 굴림. 자, 굴림 형태고, 뭐 글자 모양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지정하면 됩니다. 45포인트고요. 글자 색깔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글자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모양 바꾸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스타일을 찾아야 되겠죠. 자, 보면은 위쪽하고 아래쪽이 모두 둥근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돌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돌출을 클릭하면 이런 모습이 됐고요. 여기서 높이를 조절하셔갖고 적절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모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배치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를 해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주시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깔을 넣습니다. 첫 번째 색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색은 66 FF 그리고 확인을 넣어 줍니다. 자, 중간에 색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간을 클릭해 주시고 더블 클릭. 자, 이번에는 FF66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더블 클릭해서 FF99CC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세 가지 색이 들어갔습니다. 자, 세 가지 색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순서가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빨간색이 위쪽이어야 되고 파란색이 아래쪽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0도가 아니라 90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됐고 이번엔 선을 넣어줘야 되겠죠. 획을 클릭해 주시고 크기는 2픽셀, 색깔은 클릭해서 333333 이렇게 해서 확인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주시면 상단의 제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약간의 이 부풀리기가 조금 더 왜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셔갖고 구부리기를 조금 더 하셔서 해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2번 문자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자를 보겠습니다. 자, 의류 및 신발 최대 50% 할인 요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의류 및 신발 최대 50% 할인 요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래쪽에 추가해야 되겠죠. 도둠에서 15포인트 그리고 글자 크기는
003366 여기 이제 글자 색깔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요 하단을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선택이 되었으면은 이제 글자를 바꿔줘야 되겠죠. 상단에서 도둠을 선택해 줍니다. 도둠을 클릭해 주고 글자 크기는 15포인트입니다. 15포인트 글자 색깔을 클릭해서 003366을 입력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은 범위가 지정되지 않고 그냥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선 획을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에 있는 글자 크기는 지금 선 크기는 2픽셀이고 글자 색깔은 F 4개에 C 2개죠. FF, FF, CC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크기를 별도로 조절하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그 모양 그대로 됩니다. 자, 이것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로그인하고 브랜드 정보, 할인 행사 글자가 3가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글자 색깔은 지금 동일한데 다 0000 요거는 검은색인데요. 선 획만 2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해주고 글자를 넣을 때를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로그인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가운데 맞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복사해서 쓰기도 더 편합니다. 자, 글자 모양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4포인트입니다. 14포인트 글자 색깔을 클릭해주고 000000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검정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바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획을 클릭합니다. 획 크기는 2픽셀이고요. 색깔은 클릭해서 FFCC66을 넣어줍니다. FFCC66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색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글자를 배치해 주시면은 첫 번째 게 만들어졌죠. 자, 요 레이어를 복제해 줍니다. 컨트롤 J로 복제해서 중간에다 배치해 주시고 자, 여기도 정렬할 수 있겠죠. 컨트롤 J로 복제해서 마지막에도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글자를 더블 클릭하셔갖고 브랜드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두 번째 거의 외곽선이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고 획을 클릭합니다. 색상을 클릭해서 여기에는 CC66FF를 넣어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브랜드 정보에 대한 거는 바뀌었죠. 자, 마지막 거 맨 위에 거죠. 자, 이것도 더블 클릭하셔갖고 할인 행사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글자 크기가 좀 커 보이죠? 자, 이거 한번 가보면은 원래 글자 크기가 조절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15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14로다가 모두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도형에 맞추어서 크기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각각의 배치만 잘 해주시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모두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이 있죠. 제가 설명하면서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숙달하시면 더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함정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그 외 출력 항태를 참조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함정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서 누락하지 않도록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 쓰여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고 거기에 적용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가 이렇게 패턴을 넣으실 때 이 모양에다가 패턴을 만들어 놓고 뒤에 있는 그림을 다 숨긴 상태에서 패턴을 정의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야만 패턴 배경 색깔이 투명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자, 바로 펜 툴이나 모양을 선택했을 때 이 상단에 있는 요 패스에 대한 형태가 만약에 그림으로 그릴 거면 모양 결합, 그리고 그림으로 그릴 것이 아니라 구멍으로 뚫을 거면 전면 모양 빼기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창에서 모양을 보셨을 때, 자, 패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색이 칠해지는 거고 검은색은 칠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만드실 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양 만드실 때도 둥근 거를 막 만들면서 하기보다는 큰 지점을 찍고선 모양을 변경하시면 더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